우라늄 분말을 태우려면은 상당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산소 비율을 수소 산소라고 했을 때 산소 비율을 굉장히 높여주면은 무기급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라늄 분말하고 또는 액상 분말 또는 수소하고 산소를 캡슐식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무기급으로, 그렇죠, 회복한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유자재로 아주 소형화된 추리탄만한 크기로부터 큰 폭탄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폭탄을 만들 때는 그 안에서 그렇죠, 하나를 터트려 하나 전체를 터트리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자탄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탄 방식으로 그 안에서 수소산소를 먼저 일자 폭발시켜서 고폭탄이나 또는 어떤 이렇게 기초 폭탄으로 만들어주고 충분한 열을 쏘게해서 우라늄 이렇게 캡슐이 분말 캡슐이 터져서 같이 그 사이사이로 심어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주면은 엄청난 거대 폭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탄 방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무기를 만드시면 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고, 포탄이다 그러면 탄약이다 그러면 여기다 장약에다가 수소나 산소 캡슐을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고, 뭐 우라늄 분말을 조금 프로테이즈를 아주 그렇지 희미하게 넣어주면 그것도 사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셔도 제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왜 하나의 원자로에서 그걸 다 태우려고 하느냐. 그 발열을 시키기 위해서 바닷물을 끓여들여 폭발하면 엄청난 위험이 있는데 참 멍청한 방식이다라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폭발했을 때를 생각을 해야죠. 연소실이 아니라 작은 미니 원자로를 만들면 되니까 아닙니까? 작은 연소실이 됐든 원자로가 됐든, 그렇죠. 그 연료를 그때 쓸 양만큼만 수십 개 수백 개 자탄 방식으로 해가지고 배치해가지고 그걸로 우라늄 분말과 수소 산소를 태워서 합니다. 산소 비율을 높여주면 엄청난 고열이 일어나기도 그 기초로 해서 우라늄 분말을 섞어서 태워주는 구조이다. 그럼 수백 개 수천 개를 배치해서 하면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가동 중지시키고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꺼번에 원자로로 하면은 발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바닷물 이렇게 사고 났을 때 일본처럼 큰 사고가 이어지게 됩니다. 왜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는지 저도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뭐 소형 원자로 100개 하는 게 더 낫잖아요. 또는 따로따로 지역마다 꼭 바닷물로 시킬 필요가 없이, 그래서 소형화 시켜가지고 소형화 전체 물을 데워줘서 증기 발전이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데우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열로서. 그리고 아궁이가 보통 이렇게 물을 이렇게 데운다 그러면 불을 한 군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10군데로 하면 되잖아요. 10군데에서 동시에 데워버리면 그래 증기가 빨리 끓는단 말이에요. 네, 그 방식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물을 끓인 데는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같은 거 서로 파형의 크기가 틀린 것을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로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쌍중하 깊이를 틀리기 위해서 길이를 틀리게 해가지고 동시에 끓여버리는 방식이고, 그것을 회전체 토네이도 일으켜주는 방식처럼 회전체를 돌려가지고 전파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밑에를 빨리 끓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회전수를 적게 하면, 그렇죠, 물이 돌면서 회전을 하면서 위로 빨려 올리지는 않죠. 그렇지만 회전하면서 대류 현상, 표면적이 넓어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빨리 끓습니다. 그 방식을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금색 막대 밑에서는 뭐 이렇게 열로서 가열하는 것과 전기 방식으로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 막대기들을 집어넣어서 전기를 같이 넣어가지고 확 빨리 끓여버리면, 그렇죠, 산업 분야에는 빨리 끓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로 가열해주는 부분들, 그것이 뭐 가스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열로 가열하고 우라늄을 태워서 하든 간에 뭐 열로서 가열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데워주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 방식을 선택해서 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되죠. 우라늄 분말과 그다음에 수소산소를 태우는 이 원자료를 미니로 만들거나, 나는 그것을 굳이 이제 전기로 해가지고 물로서 이렇게 전기 터빈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해도 되지만 자동차 실린더 방식으로 그냥 그걸 태워가지고
수많은 길게 회전축을 길게 한번 20m, 40m, 100m 이런 회사별로 틀리게 만들 수 있겠죠. 그 회전축 자체를 돌려서 이제 돌릴 때 돌려가지고 거기다 그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같이 감아주고 파동 방식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거기다 원형 통으로 서로 그 두께가 틀린 거기 뭐죠? 영구 자석들을 여러 겹 배치를 해주면 굉장히 많은 전력이 생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것을 자동차에도 넣을 수도 있고 가정용으로도 넣을 수 있고 또는 전기 10을 들여갖고 15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하면 무한발전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드론 같은 경우에도 연소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연소 방식과 드론, 그 다음에 그 프로펠러 방식을 동원할 수 있다. 그다음 그 중에서 다중 프로펠러,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어떤 회전 날개를 집어넣어서 그것이 일체화된, 하나 어떻게 회전축과 일체화된 프로펠러를 만들 수도 있고, 따로따로 분리된 프로펠러 만들어서 여러 개를 배치할 수 있다. 2개에서 10개까지 100개도 상관없다. 돌기만 하면. 그 방식은 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되십니다. 뭐 서로 이렇게 선풍기 날개가 틀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령 선풍기 날개를 이렇게 돌리는데 뭐 선풍기다 그러면 하나 큰 거 돌려도 되고 밑에 작은 거 같이 돌아주면 같은 회전축이 그렇지 같이 돌게 되죠. 그럼 훨씬 더 강한 회전이 압력이 생겨가지고 바람이 온도가 더 차가워지고 시원해집니다. 이런 방식을 선택해서 선풍기나 이렇게 만드시면 또 환풍기도 마찬가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송풍 방식을 만드시면 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되십니다. 또는 이거 추진 구조를 그런 식으로 날개 크기가 회전 날개 크기가 틀린 방식으로 배치해서 상중하 이렇게 회전 날개 크기가 이런 식으로 대중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해서 하는 것도 제 방식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지금 다시 우라늄 거기 발전으로 가겠습니다. 우라늄 발전을 가지고 우라늄 분말을 조금 넣고 회전 엄청난 폭발을 얻기 위해서 수소산소를 이렇게 해서 그 수소산소만으로 이렇게 태워가지고 자동차 실린더 방식으로 해서 회전축을 돌리는 방식도 괜찮다. 우라늄 분말 조금 섞어줘도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기를 데우지 않고 곧바로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만들면 그 도시 구석구석에 다 폭발의 염려가 없으니까요. 그것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같은 방식의 뭐 어떤 경유나 등유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그 자동차 실린더 방식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해도 되고 전기 10을 통해서 전기 10을 들어 15가 만약에 생산된다면 이론적으로 제 방식의 그 파동 방식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을 배치하고 또는 2개나 3개로 다시 그것을 분할을 해서 그럼 이렇게 전기가 3군데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큰 전선 하나로 구리선이 좀 두꺼운 거겠죠. 하나를 합쳐져 갖고 구동을 하면 훨씬 강력한 전기로서 구동을. 그러니까 강력한 전기라는 것은 강력한 힘으로 회전축을 돌리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강하게 이런 있는 힘을 당해서 확확 돌려주면 더 많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추가적인 힘이 투입된다. 추가적인 전기가 강하게 투입이 되면 제 방식의 이 파동 방식, 파동을 일으키는 전기선을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강력한 구동 에너지, 연동 에너지가 생겨서 회전축을 빨리빨리 돌려주세요. 그럼 보다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되십니다. 이런 그 회전축에다가 서로 다른 굵기의 구리선을 감아주고 모터에다가도 그렇게 감아주면 굉장히 강한 구동 에너지가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파동 방식이기 때문에 구리선 자체를 그냥 아예 이렇게 원형식으로 감아놓고 굵게 달게 거기서도 회전 운동이 일어난다고 그런 형태의 모터도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이제 전기포 쓸 때 전기포나 지상에서 대공무기로 쓰거나 비행체에 탑재해가지고 저기 동심원 쪽으로 이렇게 전파가 나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강한 구동 에너지가 파동 에너지다. 파동 에너지로 회전축을 돌려주면
전기 10을 들여서 15를 생산하는 희한한 구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무한 발전기로 가는 거거든요. 물 한 바가지 부어가지고 지하수를 끌어올린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다니 무슨 미친 짓이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제 방식의 이 파동 에너지를 통해서 회전축을 구동해주고 회전축을 돌려주고 그 결과로 인해서 회전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되게 연구 자석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겹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을 하면 거기서도 역시 빠르게 전기가 여러 겹의 연구 자석을 통해서 전기가 생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을 수력 발전이나 풍력 발전에도 이런 회전축과 이런 원통형으로 감싼 연구 자석, 여러 겹의 연구 자석,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을 통해서 생산이 될 수 있다. 그런 방식을 택하시면 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되시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터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기존 모터 돌릴 때도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이죠.